형성될 쯤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분들 부담도 낮춰드리겠다라고 약간 일명 뭐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런 거 제안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예, 법률사무소 차율의 대표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율의 대표 고영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분들께서 시공자를 선정하실 때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할 때 잘 따져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동산을 온전히 새 아파트를 이제 건축하는 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기왕이면은 이제 새로 건축될 아파트가 우리 동네 이제 좋은 랜드마크가 되는 훌륭한 아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죠, 다. 그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게 되면 여러 건설사들이 이제 몰려오죠. 여러 건설사가 설명회를 열고 직원분들, 건설사 소속 직원분들께서 조합원들을 방문하고 조합도 방문하고 열심히 홍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죠. 이런 건설사들은 이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제안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조합원들은 이런 건설사들의 제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건설사들이 보통 준비하는 제안은 이제 분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양 그리고 방식이요. 네. 공사비가 얼마인가, 공사비. 예, 그리고 조합원분들에게 이제 분양가 이걸 이제 얼마를 드릴 건지, 예, 그거를 하게 됩니다. 이 건설사들은 보통 조합원분들 부담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 후분양 방식이라고 후분양을 해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비싼 부동산 시세가 형성될 쯤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분들 부담도 낮춰드리겠다라고 약간 일명 뭐 골든타임 이런 거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좋은 시공 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뭐 평당 제일 낮은 공사비다 해서 공사비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분양 조건이나 공사비는 딱 명확히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면은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안서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그 분양 가격이라든가 뭐 분양 방식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니까 조합원들께서 원하시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제안하는 아파트 배치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 설계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한강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 보이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바다 조망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런 것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그 조망이 어디가 보이느냐 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역에서 같은 단지여도 안쪽 단지랑 그 입구 단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어떤 조망이 가능한지에 따라 프리미엄 형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부산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4층 정도 되는 아파트하고 그리고 한 30층 되는 아파트하고 한 5, 6억 정도. 상당히 큽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죠. 또 이제 그 면적, 아파트 평형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 평형이 이제 일반 분양에 인기가 많은 평형대가 얼마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소형 평수인지 대형 평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추후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 조합에서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도 나쁠 게 없겠습니다. 원래 국민 평형하면 이제 85제곱미터 한 30평 그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대형 평수도 많이들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건설사마다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 제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최저 이주비를 보장해 준다거나 사업 촉진비 내지는 민원 처리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제 조합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건설사가 이렇게 그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그 사항들도 충분히 이제 조합원분들로서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에요. 예, 조합원의 그 조합원분들의 이주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세입자분들과 약간의 소송 같은 게 엮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출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런 얘기죠. 실제 그래서 적지 않은 건설사들이 이런
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에서 하면은 너도 나도 다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조합에 대여를 해주는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대여. 가격 좀 이제 과감하게 네. 무상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뭐 약속을 하면은 이거는 금지하고 있어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이죠. 이게 주의가 좀 필요한 건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일에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그 제한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추후에 그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총회 무효 사유라든가 무효화기 소송이 그렇죠. 있죠. 예, 아니면은 그 총회에 대한 그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화기 소송에 앞서서 그 총회 효력을 일단 스탑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죠. 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분쟁이 사실 그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일부 조합원분들의 이의 제기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 그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우리는 이런 그 선정된 시공사가 이제 건설사가 제안해주는 이런 금융 지원들을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가진다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금융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사업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그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다른 조합원 총회의 안건과 달리 가중된 정족소를 요구하며 그 선정 절차도 엄격하고요. 엄격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이제 건설사 시공자를 변경한다거나 시공자 해지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만일에 변경하거나 해지하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와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분들께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잘 따져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도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법률 쟁점에 대해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